네, 정치권 소식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개건 교수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까 관심이 쏠렸는데 늘 죄송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죄송했다. 짧은 단어 안에 상당히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만남 직후 윤석열 당선인의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의 건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하여튼 아무래도 그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제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또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제 또 미안한 마음 그런 것도 말씀드렸고, 하여튼 그 대통령님 이렇게 지금 살고 계시는 그런 생활 이런 거 불편하신 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네,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선 기간에도 이런 얘기는 종종 언급을 했었잖아요. 이 얘기를 직접 전할 것인가 상당히 관심사였는데 어제 직접적으로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단어를 썼다는 거죠? 네, 인간적인 미안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련돼 있었던 과거 공직자인 검사 신분으로 있었던 역할들 이런 내용들을 다 차치하고 이미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가장 장기간 또 구금돼 있었던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인간적인 안타까움을 피력하고 있는 국민들도 적지 않았던 상황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더군다나 얽혀져 있는 인연이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안타까움, 미안함을 표현하면서 얽혔던 관계들을 좀 복원하기 위한 시도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건강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 또 조금 전에 나왔던 미안함이라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건강이 중요하다는 이 덕담을 건넸기 때문에 이런 덕담들을 서로 오가는 차원에서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만날지 이것도 관심이었는데 민트차 한잔 하면서 예. 굉장히 화기애애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양쪽이 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민트차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허브티가 몸에 좋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대접하는 측에서 뭔가를 준비를 했겠죠. 예. 그리고 이제 만남으로 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형성된 건 맞는 것 같고요. 양측 다 그런 발언들이 나온 상황이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한 번 만남으로 모든 게 끝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사실 이제 양면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 저는 그 윤석열 당선인 국정농단 수사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예. 그거 자체는 정당한 거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다만 이제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거기에 대한 비판과 또 여러 가지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인간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미안함을 얘기한 것은 보수 예. 진영의 결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에요. 국정 운영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보수 진영이 좀 결집해서 지지를 해야 되고 그래야 이제 초기 국정 동력이 확보가 되고 그래야 국정 운영하는데 조금 힘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인간적인 부분에 미안함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첫 번째 만남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관계들을 어떻게 잘 설정하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 단추는 잘 꿰진 것 같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에 악연 아닌 악연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제 TV로만 봤다, 처음 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보는 사람도 상당히 생소했었는데 어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막상 내가 당선되고 나니까 잠도 안 오고 참 걱정이 많더라 라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직 선배의 조언을 또 구하기도 했죠. 네. 예. 인간적인 고민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대한 얘기도 아마 잠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탄핵 때문에 지난 시간에 있었던 박근혜 정부의 많은 일들이 사실은 부정돼 왔던 역사로 기록이 돼 있죠. 하지만 지나서 생각해 보게 되면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부동산 정책이 있어서 현 정부와 굉장히 차별화되는 내용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과거 정부의
정부에서 있었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할 수 있을 텐데 그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사장돼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잘 됐던 측면들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조언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국민께 다시 한번 정부의 공과 과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나서 보면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으로서 가지고 있는 막중한 무게감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예.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언급하면서 서로 간의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서 대화를 예. 화기애애하게 나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자리 보니까 권영세 의원이 배석한 것 같던데요. 네. 권영세 의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좀 각별한 인연이 있는 거죠? 그럼요. 예. 2012년도 대통령 선거 때 권영세 의원이 총괄 선대본부장으로서 중요하고 막중한 역할들을 했고 예. 박근혜 정부 초기에도 주중대사로 활동하는가 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중요한 핵심 인사로서 활동을 했고요. 예. 윤석열 당선인과는 또 막역한 관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당선인이 처음 당에 입당할 때도 권영세 인재영입위원장과 대외협력위원장이었을 겁니다. 예. 같이 연결해서 당에 들어가고 그랬죠. 이번 선거에서도 사무총장 등을 맡으면서 선거를 총괄하는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연결하면서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중간 역할들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어제 첫 만남을 가졌지만 앞으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활동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으로서 또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국가 통합을 위해서 예. 앞으로도 좋은 대화들,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어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알려지고 나서요. 윤석열 당선인이 늘 죄송했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알려지고 나서 이게 두 분도 평가하시기를 인간적인 미안함을 나타낸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국민 통합을 위한 거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요. 이거 탄핵을 부정하는 거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양면성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 당선인 입장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예. 않으면 계속 이 문제가 논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로서 수사를 하고 또 어떤 그 법적인 조치를 취한 것 자체를 부인하면 안 돼요. 그걸 부정하는 순간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의 촛불 심판을 통해서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처벌받은 거 맞잖아요. 예. 거기서 자리에서 물러난 거고 그거 자체를 부인하는 행동이나 태도가 보이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그 짐을 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건 검사로서 했던 모든 행동에 대해서는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저는 봐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예. 그리고 인간적으로 전직 대통령이 그렇게 오랫동안 수감 생활하고 이런 부분에서 미안함이 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저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진 않아요. 다만 이제 그게 너무 헷갈리게 되면 즉 명확한 구분 없이 미안함만을 표현하게 되면 결국 탄핵에 대한 부정하는 건 아니냐 이런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윤석열 당선인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사과한 것인가? 예.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그렇죠. 있다라는 거고요. 정의당에서도 어제 나눈 대화가 참 기가 차다 이런 비판을 내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또 명예회복이 언급이 돼서 이 명예회복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것도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명예회복이라는 말이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든 전직 대통령에는 공과 과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때문에 부정됐던 또 전혀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공에 대해서 정부가 잘했던 일에 대해서도 충분히 언급하고 설명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이고요.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정당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굉장히 많은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고 당선이 됐지만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다고 생각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같이 승계하고 계승할 수 있는 일들을 당선인이 언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 국민 통합의 관점의 발언들까지도 정치적 공세로 치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100%의 대한민국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사회가 갈라져 있는 갈등과 분열을 뛰어넘기 위한 통합, 국민 통합을 위해서 내세우는 이런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정치적인 공세를 취하기보다는 여기서의 긍정적인 면들을 같이 끌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정치권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나눈 대화 중에 전 이 부분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서울의 병원을 다니거나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경호라든가 이런 부분 최대한 조치를 취해드리겠다. 윤 당선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것도 가능한 걸까요? 경호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경호는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은 경호처에서 경호를 가능하게 돼 있고 그 이후에도 경찰이 경호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직 대통령은 아주 그 비밀이 아주 높은 이런 정보들을 접하고 했기 때문에 경호를 하지 않았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취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는 법적으로 가능하고 현재 이제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그 지위나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런 부분은 박탈이 됐지만 경호 자체는 보장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는 없고요. 그런 부분을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문제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외에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부분 하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본인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잘 지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경호 문제는 법적으로 전직 대통령의 권한이 박탈된 사람에게도 허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예. 가능하다고 보고 그 위에 다른 부분이 이제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예. 그거는 저는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떤 형태로든 개인적인 어떤 안타까움이 있다 하더라도 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해야지 그걸 벗어나는 범위가 하게 되면 예. 이건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호는 가능하지만 그 외의 부분들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고요. 취임식을 과연 올까? 이 부분이 관심사인데 건강에 자신 없다라고 했는데 일각에서는 아직 확답을 못하는 게 여론을 좀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 건강이 이제 허락하는 한 예. 가능하면 참석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에 아마 참석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높다고 보십니까? 네, 예. 아직 4월 달이고 이제 취임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 상태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퇴원하고 났을 때 모습 보고 또 어제 있었던 장면을 보니까 점점 건강이 많이 회복되는 것 같아서 보기 좋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 대통령 취임식에는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모두 함께하는 모습들을 좀 지켜보면서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늘 대통령이 불행한 역사를 겪게 되는 일 이제는 좀 끊어내야 되지 않겠냐는 여론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는데 박 전 대통령도 함께 그 자리를 빛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참석할 것 같으세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건을 달아서 좀 저는 찜찜해요. 어떤 거요? 건강이 허락하면 건강이 이건 이제 아주 주관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고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이제 어떤 마음이 있어서 가기 싫으면 그 얘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예를 들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올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저는 뭐 올 확률도 있다고 봅니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진 않고요. 다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앞부분에 건강이 허락하면이라는 부분을 단 것이 조건을 달아놨기 때문에 예. 언제든지 본인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한 뉘앙스를 놔뒀다고 저는 봐요. 여지를 놔둔 거다.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조금 하나를 더 생각해 본다면 정치적 상황이나 아니면 선거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판단을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어찌 보면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어떤 그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고 압박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예. 본인의 의사를 실현시키고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보면 전현직 대통령들이 함께 모여서 좀 차도 마시고 그렇죠. 이런 모습이 보인 적이 네,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도 이제 그런 모습을 곧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실리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저는 뭐 참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 가능하다면 제가 아까 전제를 달았지만 가능하지 않은 범위면 어쩔 수 없지만 정치적 이유나 이런 걸 떠나서 함께 참석해서 서로 이제 축하도 해주고 또 이임하는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동안 수고에 대해서 감사도 드리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세 분이 아주 미묘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어차피 오시잖아요.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하실 텐데 세 분이 앉아 있게 되면 세 분의 관계가 상당히 미묘해요. 그러니까 예. 탄핵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냥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만 있었다면 저렇게까지 관심이 안 될 텐데 탄핵당한 대통령 또 그 이후에 대통령으로 취임하신 분 또 탄핵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사를 했던 분 이 세 분이 모이게 되는 거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이런 역사의 생각이 한 장면이 어떻게 장식될지 그렇죠. 모르겠네요. 네, 예. 맞습니다.